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 시시각각의 정철진입니다. 올 12월 이 이케아의 국내 진출을 놓고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게다가 이 이케아는 국내 대형마트와 달리 의무 휴업제 등에 있어서 면제까지 받다 보니까 역차별 논란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진행 중인 이 국정감사에서도 이케아가 롯데 아울렛 사이에 연결한 구름다리를 놓고 꼼수가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케아 1호점 정말 개장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아직 지역 소상인들과 이 상생에 있어서 뚜렷한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안타깝습니다. 이케아, 이 소상공인과 함께할 마음이 있다면 더 진정성을 갖고 상생을 모색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럼 오늘 소상공인 시각각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소상공인들에게 도움되는 정보를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취재 보도하는 시시각각 플러스 코너입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가운데 10명 중 7명은 창업한 지 5년 만에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청의 조사 결과 2012년 말 기준 자영업자들의 창업 5년 후 생존율은 26.8%밖에 안 됐는데요. 그만큼 창업, 또 창업 성공이 어렵다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요, 오늘은 성공적인 창업을 원하는 소상공인들과 예비 창업자를 위한 소식 준비했습니다. 이 소상공인으로 시작해서 성공을 거둔 프랜차이즈 CEO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이 취재기자 전화 연결해 봅니다. 안서윤 기자. 네, 안서윤입니다. 지난주부터인 것 같아요. 이 프랜차이즈 CEO와 함께하는 소상공인의 성공 도전. 이 프로그램 내용 제목입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프로그램일까요? 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기업청은 프랜차이즈 CEO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성공도전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예. 이번 프로그램은 브랜드를 성공시키기까지의 성공과 실패 경험들을 소상공인들과 공유하고 또 소상공인의 경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프랜차이즈 CEO들의 재능 기부로 이뤄집니다. 일종의 성공한 소상공인들이 직접 강사로 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 프랜차이즈 CEO가 된 소상공인들인데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좀 행사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네, 프로그램은 1대1 멘토링과 강의로 구성됐습니다. 네. 먼저 프랜차이즈 CEO의 멘토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멘토링은 업종별로 소상공인과 프랜차이즈 CEO가 1대1로 매칭되는데요. 예. 예를 들어 떡집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떡 프랜차이즈 브랜드 CEO와 연결됩니다. 예. 이때 소상공인과 CEO는 미팅, 이메일,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경영에 필요한 조언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게 1대1 멘토링 프로그램이고요. 또 한 축이 강의네요. 네. 네. 프랜차이즈 CEO가 직접 들려주는 성공 스토리는 프랜차이즈 CEO가 소상공인들에게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성공하기까지의 경험과 노하우를 강의를 통해 전달합니다. 예. 격주로 운영되는 강의는 업종별 대표 브랜드의 프랜차이즈 CEO 강의와 컨설턴트 강의를 함께 운영하는데요. 소상공인이 경험과 이론을 함께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네. 강의는 지난 7일부터 오는 12월 16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서울시 종로구에서 진행되는데요. 참석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강의 동영상도 올려질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저는 소상공인이 아니지만은 이렇게 성공한 이 프랜차이즈 CEO의 강의는 저도 듣고 싶거든요.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참여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 참가할 수 있을까요? 네, 참가를 희망하는 소상공인과 예비 창업자들은 신청서만 제출하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예.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신청서가 첨부되어 있는데요. 이 신청서를 작성해서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예. 따로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니까요. 강의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강의 일정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또 1대1 멘토링의 경우에는 독립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래요. 오늘은 프랜차이즈 CEO와 함께하는 소상공인의 성공 도전이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프랜차이즈 선배가 또 이 소상공인 후배들에게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저는 무엇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희망을 되찾았으면 좋겠다
바람 가져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소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민간 합동 규제 개선 추진단이 이 올 연말까지 다양한 형식의 찾아가는 규제 개선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는데요. 그 첫 번째 순서로 지난 10일엔 수원 못골시장 상인들을 찾아가서 애로사항에 대한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봤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궁금한데요. 민간 합동 규제 개선 추진단 이 한상원 부단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상원 부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상원입니다. 네, 일단 민간 합동 규제 개선 추진단이라는 조직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네.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일까요? 예, 예, 저희 민간 합동 규제 개선 추진단은 그 기업 현장에서의 규제로 인한 그 어려움을 찾아내고 예. 이를 그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그 지난해 가을 그 민간과 정부가 함께 조직해서 활동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예. 한마디로 그 민생 현장의 규제 애로를 적극 해결하기 위한 뭐 별동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예. 즉 그 조금 더 이걸 설명드리면 네, 그 구성이나 이런 것도 좀 같이 설명해 주시죠. 예, 저희 추진단에는 민간 직원과 이렇게 공무원들이 같이 있는데요. 예. 민간에서 나오신 의원들은 경제 단체의 그 네트워크를 이용해 가지고 그 기업 현장에서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된 과제들을 공무원들이 해당되는 부처들이나 관계기관들하고 협의 조정을 함으로써 규제를 푸는 그러한 민간과 정부가 함께 노력하는 것이라고 그 역할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예. 이제 우리가 규제 완화 또 규제 개선하면은 큰 대기업이나 좀 더 큰 그림을 많이 그리는데 네네. 민생 현장에 뛰어들어서 이런 작은 규제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테마 간담회도 개최하고 그러셨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어떤 취지를 갖고 있을까요? 예, 예. 저희 추진단은 그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규제 개선을 위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의견을 듣고 또는 인터넷이나 이런 데 따르지 않고요. 예.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고 그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네. 무엇보다 그 현장에 답이 있다라고 하는 그 기본 컨셉에 따라서 네. 현장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아까 앵커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은 지난 10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 이와 같은 활동을 우선은 연말까지 다양한 형식으로 해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 이 형식이 한 3개 정도가 됩니다만 먼저 저희들이 솔담톡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예. 솔담톡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압니다. 솔직, 예, 토크죠. 네. 대화 이런 건데요. 네. 기존 간담회의 틀과 그런 형식에서 벗어나서 예. 이 애로를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찾아와서 그 애로사항을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해서 네. 봅니다. 따라서 기업인분들이 쉽게 오셔서 할 수 있는 산업단지라든지 클러스터 네. 등을 방문해서 하는 네.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형식은 저희들이 그런 이런 임의적인 것보다는 테마를 정해서 하는 그런 테마 간담회를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예. 테마처럼 그 각종 산업 박람회라든지 그 지역에서 개최되는 행사들 연계해서 거기에 종사하는 기업인들이나 협회, 단체, 조합원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간담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민관 합동 규제 개선 추진단이요, 이 규제 개혁 이 실에서 이런 네. 작은 소상공인들에게도 관심을 갖고 있다는 자체가 참 고맙게도 느껴졌는데, 네네. 10일이었었나요? 수원 목골시장을 찾아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네네. 그렇죠. 어떤 의견들 많이 나왔을까요, 상인들에게서? 예, 저희들이 그동안에 조그만 현장 가면 저도 갔었습니다만 예, 예. 이번 수원에서의 그 소상공인 분들, 특히 시장 상인분들과 한 그 활동은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 예. 보람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우선 현장을 쭉 다니면서 만나보기가 하기 전에 거기에서 상인분들하고 대화를 또 했었는데
그분들이 가졌던 고충이라든지 이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 개선에 대한 큰 기대를 다시 한번 할 수 있었습니다. 예. 여기서 그 자리에서는 뭐 몇 가지 한 10여 건 이상의 규제 개선 건의가 나왔는데요. 네네네. 예를 들자면 우리 횡단보도상에 건너갈 때 이륜 자동차, 여기는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예. 것들이 현재로서는 통행에 제한을 받고 있는 게 있는데 그와 같은 건의라든지 예. 또는 가구 판매점들이 좀 있는데 요거를 일반 상점에 준하지 않고 상점가에 대한 그 범위를 좀 조정해 달라는 그런 건의들 한 10여 건 이상이 나왔는데요. 예. 뭐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자세히 말씀드리면 예, 괜찮습니다. 예. 네, 현재 그 짐을 싣고 이제 오토바이나 이제 자전거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걸 많이 보시잖아요. 네네. 이때는 사람이 내려서 끌고 이렇게 보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특히 무거운 짐일 경우는 굉장히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런 것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20만 원 이상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돼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많이 건너잖아요. 그렇죠? 예, 예. 생계를 위해서 그 오토바이를 써야 하는 분들은 굉장히 불편하고 힘도 많이 들고 늘 긴장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와 같은 사항들이 전국에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저희는 보행자가 안전이 돼야 되니까 그것을 담보하는 범위 내에서 이러한 소상공인 또는 이런 분들의 고충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생각입니다. 아마 이날 현장에는 강영철 실장도 뭐 직접 나와서 주재를 하고 그래서 굉장히 예. 관심이 모아졌었죠. 예, 저도 나가고요. 다 예, 같이. 예. 이제 간담회 끝나고 나서 이제 논의됐던 거를 현실화해야 되니까 실효성 높이기 위해서 또 추진 관련한 프로그램도 갖고 계시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예. 예, 이번에 이제 이거는 좋은 말씀이신데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까 앞에 말씀드린 솔담톡이라든지 테마 간담회가 그냥 끝나고 네. 그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에서 그 행사를 마친 하루 이틀 뒤에 그 해당 수원이면 수원 지역에서 수원시청이 되겠죠. 예. 이런데 지자체 공무원과 함께하는 규제개혁 워크숍을 개최를 해서 우리가 추진하는 규제 개선의 실효성을 보다 높이는 그러한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예.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예. 그 시청에서나 군청에서 규제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이 하는 업무와 관련해서 왜 이거를 해야 되는지, 특히 국민과 규제 접점에서 일하고 있는 그분들이 네.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떤 마음 자세로 그 절박한 그 규제를 풀어달라고 하시는 국민 기업인들, 소상공인들의 그 어려움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부각할 수 있도록,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자리를 갖는데요. 특히나 이틀 전에 있었던 설담톡이나 이런 데서 나온 과제를 직접 저희가 있었던 분들이 소개를 하고 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토론을 유지해 나가고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부의 규제 완화, 규제 개선이 실제로 구체화되고 우리한테 많이 체감되는 부분이 이 생계형 민생 현장에서의 규제 개선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하실 일들 많을 것 같아요. 계획도 많으시죠? 간단하게 좀 정리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저희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 순회 찾아가는 규제 간담회는 이 솔담톡 이렇게 테마 간담회로 병행해서 이제 추진되고 있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각각 8번씩 16번을 한 2개월 내에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들은 굉장히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현장 목소리 듣는 행사는 계속 되고요. 예. 그래서 솔담톡 같은 경우에 지난 8일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했습니다만, 또 22일 날 울산에서 선박 중공업 클러스터 등을 비롯해서, 내달 26일까지 8차례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테마 간담회는 수원에 아까 말씀드린 데 처음 진행했고요. 내일 모레, 즉 16일 목요일 날 오후에 서울 코엑스에서 마침 대한민국 녹색에너지 대전이 열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마침 잘 됐다 해서 에너지 산업 관련한 간담회를 코엑스에서 같이 개최를 해서 하는 등 내달 말까지 이것도 한 8차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많은 소상공인, 기업인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이 단체가 민간과 관이 함께하는 민관 합동단체 아닙니까? 네네. 또 소상공인들의 거는 기대도 큰 것 같아요. 오늘 여러 가지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관 합동규제 개선 추진단 한상원 부단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뭘 먹지? 하는 이런 물음은요, 얼핏 고민인 것도 같지만 실은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이기도 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건강한 먹거리를 찾는데 그치지 않고 직접 만들어 먹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제주 서문공솔시장에서는 이런 트렌드에 맞춰서 직접 요리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잘못 궁금한데요. 자세한 내용 제주 서문공솔시장 문화관광시장 육성사업단 이승원 단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승원 단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 제주 서문공솔시장 이번 프로그램 이름이 서문요리교실입니다. 어떤 네. 취지를 갖고 있고 또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네, 서문요리교실은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로컬 재료를 활용하여 제주 전통의 맛에 새로운 맛을 전해드리는 요리 강좌입니다. 예. 전국에서도 이름난 양행진 제주 향토 음식 연구가에게 향토 음식 실력을 배우는 동시에 시장에서 직접 장을 보면서 눈썰미를 키울 수 있는 기회인데요. 예. 요리를 통해 시장과 고객 간의 소통은 물론 요리 강좌 시작 때 연구가와 함께 시장에서 장보기라는 독특한 진행을 통해 시장에서의 소비를 유도하고 시장에 대한 거부감을 줄여나가고자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컨셉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시장에 찾아가서 장을 본 다음에 그 장 본 거 가지고 이제 요리를 배운다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될까요?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요. 저희 서문요리교실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로컬푸드 요리교실과 토요일 오후 2시에 전통 요리교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예. 서문시장 상가 2층에 위치한 요리체험관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일단 시작 시간 전에 수강하시는 분들이 오시면 그분들과 직접 재료를 사서 이제 시장을 돌게 됩니다. 그리고 예. 이 재료비는 10,000원 선이 넘지 않는 선에서 본인이 직접 구매한 재료로 요리를 시작하고요. 예. 강좌가 끝나면 만든 요리는 그 자리에서 직접 드시거나 포장해서 가져가실 수 있고 남은 재료 또한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요리 선생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혹시 이 상인들일까요? 아니면은 요리 전문가실까요? 네, 저희 제주도에서는 유명한 이제 제주 향토 음식 연구가로 이름난 양진 선생님이 직접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미 몇 차례 이 프로그램 진행하셨죠? 네, 반응들 어땠습니까? 일단 그 수강생들을 보면 제주에 예. 이제 새롭게 정착하신 분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외지인들이요. 예.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이런 분들이 저희 마른 멜지징, 구쟁기 구이 이런 제주 로컬 재료로 제주 음식은 물론 이제 퓨전 음식까지 색다른 음식 경험을 하게 돼서 매우 좋다는 예. 평을 해주시고 계시고 예. 실제 16분의 수강생 이외에 지금 대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서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지금은 신청해도 안 됩니까? 이거 요리 배우는 게? 일단 아쉽게도 접수는 마감되어 있고요. 하지만 저희들은 오시는 분은 막지 않는다고 한두 분 정도는 미리 전화를 주시면 네. 참가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시는 분은 이제 막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전화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주 도민들은. 최근에 이 시장에서 서문공솔시장에서 글로벌 요리 대회도 열렸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어떤 내용이죠? 10월 12일 예선 1회를 진행하였고요. 이제 1회 우승자는 우즈베키스탄의 한음이라는 한국의 만두와 비슷한 요리가 우승을 하였습니다. 예. 이게 다국적 요리 대회라고 보셔도 될 텐데 서류 심사 후에 선정된 4팀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총 3회 예선전을 통과한 3분과 예선 작품 중에 아쉽게 탈락하신 한 분을 재선정하여 이제 11월 말에 다문화 축제 기간에 결선을 치를 예정입니다. 네. 우리 제주 서문공솔시장 이 요리교실이라는 게 비단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이제 또 다른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노력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맞습니다. 시청자분들에게 서문공솔시장 자랑 한번 해주시죠. 네. 제주 서문공솔시장은 작지만 한우와 흑돼지 등 풍부한 먹거리와 함께 공방으로 변신하고 있는 옛상가 등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시장입니다.
문화관광용 시장에 선정되어 새롭게 변하고 있는 제주 서문공설시장에 많은 방문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 이 제주 서문 공설시장의 건승을 기원하고 네. 저도 가서 좀 요리 좀 배우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주 서문 공설시장 문화관광용 사업단 이승원 단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정부가 전국의 우수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해외 관광객 유인을 위한 편의시설과 볼거리 등을 조성해 관광명소로 육성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모를 통해 우수 전통시장 5곳을 선정할 계획인데요. 선정된 전통시장 안에는 안내센터를 설치하고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이 가능한 직원들을 배치할 예정이며 해외 관광객들이 숙식과 쇼핑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게스트하우스와 환전소, 면세점 등을 전통시장 안팎에 세울 방침입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 도산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생지원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이번 캠페인은 서민경제 지원 및 채무자의 회생 지원을 돕고자 기획됐는데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될 계획이며 대상자로 선정 시 손해금융을 대폭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10월 15일 구로구에서 중소유통단체 간 상생방안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간담회는 골목 슈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유통단체와 대기업 제조사 간의 상생협력 기회 마련을 위해 기획됐는데요. 골목 슈퍼 육성을 위한 정보 지원 사업을 소개하고 향후 동반 성장 로드맵을 제안하는 등의 시간을 가질 계획이며 중소유통단체들의 어려움과 대기업의 협조 사항도 공유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오는 20일까지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청년 재능기부자를 모집합니다. 신청 부문은 공연, 미술 디자인이며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된 고등학생 및 대학생 동아리라면 신청 가능한데요. 활동 기간은 11월 한 달간이며 청년 재능기부자로 선정된 경우 동아리 활동비와 재료비가 별도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날씨가 정말 많이 쌀쌀해졌죠? 이 건강 챙기시고 특히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이 대상공인이 되는 그날까지 저희 소상공인 시시각각은 계속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